이걸 계속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거 할 얘기 진짜 많은 카테고리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의 단계로 이제 넘어와서 하고 있어요. 자, 격으로 보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에 대해서 좀 인식들을 전환하셔야 돼요. 합격이면 나쁘고 성격이면 좋다? 이런 거는 그 누구야 옛날에 그 양반들이 하던 얘기고요. 그 사람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직업군에 어떤 역할에 잘 어울리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격이 이렇게 구성이 조금 안 맞다고 해도 어디에 꼭 맞는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격이 뚜렷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딱 보이잖아요. 격이 뚜렷하면은. 근데 이 격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사회성을 보는 거죠.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역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거랑 만나지려면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더불어서 사는 완전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격으로 볼 때 좀 해석의 여지가 커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집단이잖아요. 최소한의 집단. 너와 나만 있어도 집단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결혼을 가정에서 볼 때 격으로 본다는 거는 그래도 그 사람이 결혼했을 때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의 구성이 안 돼 있는 사람보다는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 더 지지고 볶고 안 맞더라도 살아는 진다. 이혼하자는 얘기 쉽게 못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결혼할 때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쭉 했는데 정제하고 편제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걸록하고 양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록하고 양인이 제일 쉽지 않아요. 애초에 그 경쟁 코드하고 그런 재관에 대한 분리적 형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화하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면서도 가장 쉽지 않은 구조가 되겠죠. 자, 제를 중심으로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정제하고 편제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격이 구성이 돼 있다. 편제가 격이 구성으로 되어서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죠. 방향, 같은 꿈,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편제가 격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니라 물론 이 돈도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크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가치관이 중심이 돼야겠죠. 이게 맞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된다고요. 결혼이 힘들다. 이번에 미 대선도 만약에 이렇게 편제격이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안 맞으면은 딱 보이죠? 어떻게 될지. 네. 네,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편제가 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결혼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정이잖아요, 결정. 아무리 이 사람이 결혼 상대로 마음에 들고 뭐 주변에서 하라 그러고 부모님 간에 서로 막 이렇게 합의가 돼 있다 그래도 결정은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데 그냥 하면 되지. 결정을 못 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으로 이렇게 볼 때는 언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봐줘. 관운에 결혼한다는 거는 진짜 관이 와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운에 결정할 수 있다예요. 과감하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도박보다 더 위험하죠. 50년을 베팅해야 되잖아. 그것도 같이 사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운에서 확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편제격들한테 조건 따져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조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편제격은 방향을 보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조건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방향이 내가 원하는 거랑 크게 되려고 해. 편제격이 구성만 잘 돼 있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것들은 야망 이런 거란 말이에요. 크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남들보다 압도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따져요. 편제격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베팅하죠. 그거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정제격이겠죠. 반대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네, 정제격이에요. 여기는 다 필요 없고 성실, 근면, 그리고 현재까지 해온 누적되어 있는 뭐예요? 경제력도 보겠죠. 네, 누적된. 꼭 경제력이라고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갖춰온 거.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초년생일 수도 있고. 근데 성실하게 해온 뭔가 결과물에 스펙이 있다 그러면은 결혼할 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실용성을 따지게 돼요. 실용적. 여기가 오히려 조건을 좀 더 따진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정제가 격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직격은 이런 꿈이나 이상 뭐 이런 걸로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대놓고 돈 얘기한다. 돈 얘기하고 스펙 얘기할 수 있다. 남자가 정직격이면은 그런 여자가 그 하는 생활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나이 같은 것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되게 실용적인 것들을 따진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이제 나이를 따지는 이유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게 크겠죠, 정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정적인 걸 따지는 거죠.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요. 물론 이제 이게 가장 격의 근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상신이 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겠죠.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베팅을 할 거냐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베팅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격은 계속 집단, 뭐 같이 하는 거, 너나 우리를 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극하죠. 극한다는 건 뭐예요? 일간 주도로 뭔가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운용. 물론 이제 운용이란 말은 편제인 거고요. 소유하고 운용하는 거죠. 이게 정제고 이건 편제가 되겠죠. 네, 일간이 극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간이 극하던 거를 격으로 갖다 놨으니까 어때요? 일간만 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라는 얘기가 붙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잘 되어 격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활을 하고 벌어들이고 쓰고 이런 거에서 가족이 공동으로 뭔가 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자녀한테 돈 쓰는 게 안 아깝고요. 부부간에 이렇게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격으로 안 갔다. 일치로 갔다 이러면은 아깝지. 생각나지. 자녀한테 그 교육비를 써요. 학원을 보내. 그럼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면 그때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예. 자녀가 유학을 보내달라 그래. 잠깐 유학 보냈더니 내가 차를 큰 걸로 살 수 있는데 막 이런 계산을 하겠죠. 근데 격으로 가 있으면은 이미 벌 때 어때요? 내가 100에 뭐 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이미 1분을 똑 떼서 애들 거라고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안 아깝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격으로 가 있고 안 있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제는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고요. 편제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는다고요. 의미를. 학원을 가는데 성적이 올라야 중요한 건 정제격. 편제격은 뭐예요?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가니까 가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렇게 돈을 쓰는 거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어디에 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고. 저도 유니세프에 얼마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약간 난 남을 돕고 있구나라는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 그런 게 편제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제들은 유니세프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로 쟤들한테 갈까? 네, 그래서 정제들은 유니세프 할 게 아니라 그냥 집 근처에 고아원에 기부하는 게 더 좋아요. 실제로 쓰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눈으로 보여야 돼. 근데 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돈이 나갔다? 거기에 갔다? 이것만으로도. 근데 유니세프 같은 데 가면 절반 이상이 걔네들 월급으로 나가는데 아니 10,000원 주면 1,000원 간다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은 제라도 약간 다르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에요. 서로 부러워요. 서로. 편제가 정제 보면 실속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제가 편제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뭘 하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제격은요, 이게 성격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식상, 그쵸? 생재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살도 되지 않나요? 리스크죠. 예. 나만 힘들면 되는데 집안 전체를 그냥 거기다가 몰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살은 편제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편제격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야망, 사이즈 이런 거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정제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비트코인 엄청 쌀 때 해외에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어떤 처자식이 딸려있는 가장이 집을 다 팔고 비트코인에 올인했대. 그 당시에 10년 전에. 예, 뭐 가족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떠돌이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집 다 팔고 무슨 캠핑카 같은 데서 산대요. 올 때까지 자기는 정보하겠다 그러고. 지금 보면 선고안인 거죠. 예, 그 사람들 대박 났어요, 지금. 뭐 후속 기사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2017년인가 18년에 그때 한번 또 기사가 떴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유튜브에 옛날에 또 한 14년 전인가 제발 어떤 흑인인데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1달러만 사라고 제발. 그게 인생을 바꿀 거다 이랬는데
지금 개인 전용기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제 격이다, 재생살까지 갔다 이러면 가족들 거기다 다 몰아넣어요. 가족 무슨 죄냐고. 예. 죄가 아니지. 같이 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자, 보자고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격은 그릇이라면서요. 그릇. 모양이에요. 이뻐, 모양이. 막 그 밥그릇인데 막 에르메스 밥그릇이야. 막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상신이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전시용이에요, 그 그릇은. 밥그릇을 전시해 놓는 거지, 집에. 항아리도 원래 전시용이었을까요? 고려청자 이런 거 전시용이었나, 그런 것도? 전시용으로, 근데 전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쓰이고는 있는 거지. 근데 전시조차 못 되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박힌다. 쓸모 없음. 모양은 괜찮은데 쓸모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제가 격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알뜰살뜰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에만 그렇게 보여요. 돈 쓰는 거 보면 막 아끼고 참고 막 이러면 쟤 되게 생활력 강하네, 안 아끼네 이랬는데 백수. 모으지도 않고 아끼는 거지. 그냥 놀면서 그냥 아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상신이 붙어줘야 뭐예요? 일하면서 아끼고 모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음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이런 걸 갖다 붙이다 보니까 상담할 때 이제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막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거 안 좋은 것도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 원인을 딱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쓰여지고 있느냐? 쓰여졌으면 뭘 쓰는 용도냐? 밥그릇인데 물 채워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개밥그릇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에르메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상신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요거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깨져 있고 뭐 개판이어도 쓰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할 일이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있으면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는 걸로 얘기하면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긴장도 주어져 있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외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정제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나 그거 포기 안 되더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이미 결과를 내놓는다. 이미 결론 났다. 방법이 어떻게 찾아보면 있을 텐데 아니야 난 못해, 그렇게 안 될 거야, 이거를 미리 다 정해놓는 게 정제 제일 답답해요. 진짜 자기가 답 내놓고 닫았는데 이미 귀를 어떻게 설득이 되냐고, 이 정제들이. 그래서 정제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가두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편제들이 보면 안타깝죠. 제가 정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 명 딱 찍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년 코인 사라, 10만 원이라도 사라, 너 10만 원 없다고 안 죽는다. 절대 안 사요. 죽었다 깨나도 안 사요. 정제들이니까 정해놓는다. 나 안 될 거야, 도박에, 이렇게 딱 다 정해놔요. 그냥 다 정해놔서 안 되는 게 정제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제들은 안타까운 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는 걸 잘 못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정말 안 되는 게 정제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감당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담이 먼저 와요. 부담. 특히 남자가 정제격이다? 사귈 땐 너무 좋은데 결혼하려고 하는 순간 부담감.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감당하기 싫으면은 헤어지겠죠? 헤어지는 것도 잘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놓지도 못하고 결혼하기도 애매하고, 이 정제격들이에요. 놓으려면은 대체자가 있어야 돼. 보험이 있어야 돼. 이 소유는 하고 싶은데 감당하기는 싫고 이럴 수 있어요. 예, 그 감당을 그러니까 이게 격만 있고 상신이 없을 때 그래요, 특히. 그러면은 계륵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여자는 뭔 피해냐고, 안 할 거면 빨리 헤어져가지고 딴 남자 만나게 해줘야지. 정제는 소유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소유욕. 그러면 오케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정제격들이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랑 같이 살았을 때 더 이득이 되느냐, 내가 왜 버리면은 나 혼자 쓸 돈도 없는데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쪼잔한 게 아니라 상신이 없을 때, 예, 격의도에서 상신이 없을 때 감당을 안 하려고 한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상신이 없는 경우. 알면서 안 한다. 정제가 격이니까 알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알면서 안 해. 에이씨 어떻게든 대봐라 이러면서 안 하는 게 상신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쓸모가, 그러니까 왜 상신인 사람들이 잘 사냐면은 외면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식상이라고요.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의지. 그리고 식상이 하는 짓은 뭐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죠. 네, 몸을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해요. 이 식상은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그냥 몸 이러면 비겁을 얘기하는 거고, 방향을 정해서 확 가게 하는 거는 식상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재하고 일간하고 어때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죠. 사이에서 싹 연결시켜주죠. 그러니까 이제 재를 인식하는 능력 더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죠. 식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재격에 식상이 없다, 손재주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재격에 식상이 있다, 손재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재주라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을 다루는데 얼마만큼 섬세하게 계산해서 하느냐예요.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어때요? 뭘 해도 어설퍼요.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서 도와줘야 돼요. 챙겨주고. 이런 뭐 식상이 없는 정재격 남자가 요리를 하겠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해요. 칼질을 왜 저렇게 하지? 설거지를 왜 저렇게 하지?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렇게 찌르고 들어오시면은 아니 상관이 있다고 막 티를 내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챙겨준다. 물론 그냥 챙겨주는 거 아니고 인성이라도 있어야 챙겨주는 거예요. 재격 페인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것도 사실 없는 용어인데 현대에서 좀 새롭게 해석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재격 페인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격이 아니라 억부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복이죠. 내가 어설프게 막 어설픈 척 티내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인성조차 없으면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막 그렇게 부딪혀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돼 있어도 뭐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요. 몸으로 겪어보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정제라고 하는 소유한 것의 사이즈가 생기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어때요? 성실해 보일 수 있겠죠. 어쨌든 뭘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이 때 해야 될 걸 다 하면서 왔으니까 공부도 심지어 잘해요. 근데 정제격의 공부는 욕 안 먹을 정도. 네, 딱 거기까지 해요. 그 의무감에 하는 거 있죠. 그 막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엄마 아빠가 컴퓨터 게임도 안 시켜주고 용돈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하는 거 있죠. 그게 정제격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제격들은 공부시키려면 성과를 크게 지급해야 돼요. 페널티는 주지 말고. 정제는 보상으로 다루는 거지 페널티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러면 정제격들은 삔또 나가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특히 상관이면은. 네, 그래서 이왕이면 보상으로 챙겨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정제는 바라보는 게 보상을 결과를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어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재적으로 안정이 되겠구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남녀 다. 남자는 여자가 맞벌이를 요즘엔 해야 된다고 하고 옛날에는 살림만 잘하면 됐어요.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런 거 있죠. 옛날 정제격들은 그런 것만 봤는데 요즘에는 맞벌이를 요구하는 형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들은 정제격이면 뭘 보겠어요? 남자가 근면 성실하게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벌어온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장이 되면 되죠. 그래서 대기업이 이거잖아요. 요즘의 정제격들은 대기업이 이거예요. 옛날에는 공무원도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근데 좀 다르죠, 식상이. 뭐가 달라요? 결과를 만드는데 투입하는 에너지가 달라.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거죠. 제일 간단한 건 여기는 꾸준히가 붙어요. 변함없이. 쟤를 책임지고 감당하는데 가장 성실한 유형이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거를 지루해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 똑같은 짓을 하는데 매일매일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삶이 어때요? 급하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죠. 여기는 여유롭게 간다. 하다 보면 남는다. 여유가 있으면 남아야 여유가 있죠. 그래서 식신생재된 유형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죠. 결혼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때요? 결혼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생재가 잘 되는 운이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 좋은데 결혼하기 힘들겠죠. 이게 없으면은 결혼해도 문제가 돼요. 제일 많이 생기는 유형이 결혼하고 직장 때려치는 거. 쟤를 감당하기 싫은 거를 놔버려요. 결혼하는 순간. 식상운에 잠깐 취직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취직한 거예요? 결혼용 스펙으로. 직장 다니고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이 되면은
식상운이 빠져나가잖아요. 아, 못해 이러면서 그만둬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런 말 안 하고 나 공부 좀 해보려고 해. 공부해서 다른 직업 가지. 뭐 갑자기 인소문 들어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안 가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격이 뚜렷한데 상신이 왔다 갔다 하는 명들은요, 직업이 수시로 바뀌고요. 그 관계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이 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여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제격으로 돼 있으면은 친정 쪽 그쪽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힘이 있어. 더 가까워요. 친가보다는 친정 쪽하고 가깝다, 외가 쪽하고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쟤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격으로 돼 있으면 더 그렇겠죠. 이게 만약에 잘 돼 있으면은 처가도 그걸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식상이 있으면 정서적인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식상이 없으면 그럼 처가 쪽이랑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되지. 식상이 있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제격으로 있으면은 식상이 있어야 처가 쪽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있으면은 관하고 연결되니까 진가 쪽하고 더 소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보셔도 돼요. 단순하게. 근데 이게 격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데 엄한데 제가인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하고 인성은 각각 처가하고 친가 쪽의 그런 소통 창구이긴 해요. 창구예요, 창구. 그게 있어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지, 없으면은 서로 오해하고 원수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식신은 이미 보장돼 있다. 결혼하고 이런 게 누구든지 데려가려고 한다. 인기가 높다. 격의 상신까지 붙어 있는데 결혼이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옛날이나 한 30년 전이나 이게 격이든 상신 다 필요 없고 누구나 결혼했으니까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거를. 근데 요즘에는 맞는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살겠다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건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봐서, 이런 시대는. 자, 상관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만들면 돼요. 여기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한 거죠. 그래도 뭐예요? 하긴 한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여유가 없어요. 상관을 쓰려면요, 반드시 정제가 격으로 뚜렷하다는 건 뭐예요? 투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 이 재를 만드는데 변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가 뚜렷하지 않으면 변수가 커져요, 상관은.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자, 정제가 지지에만 있어요, 월에. 이거 생지밖에 안 돼. 왕지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상관을 써요. 그럼 이 상관 생제가 꾸준할까 이거예요. 제가 강하지 않은데 상관 설계할까, 이 제가. 제 입장에서 상관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정제가 약하다는 건 뭐예요? 그 인식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게 너무 이게 약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보면 돈 얼마 모아서 가야 되잖아요. 남녀 다. 뭐 여자는 한 3천에서 5천 얘기하고 남자는 1억 이상 얘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돈이 없네? 뭔 짓을 해요? 마통 써야지.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강하지 않으면 결과 인식을 그렇게 한다고. 당장 지금 현금이 있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갚는 건 누가 갚아요? 1년 뒤에 내가 갚겠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1년 뒤에 동찬이한테 밀어놓은 거지. 야, 정동사 1년 뒤에 네가 갚아라 이러고. 그래서 1년 뒤에 나와 10년 뒤에 내가 합쳐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약하면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뒷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뚜렷하면 뚜렷하지 10년 뒤, 20년 뒤까지 생각하는 게 이 재성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강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일간이 강해야 되든 뭐 제가 강해야 되든 이 강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강하다는 거는 그거를 뚜렷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으로. 제가 약하면은 0.1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까지 안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정제가 뚜렷하다. 이렇게 아래 위로 있어. 그러면은 얘가 엄한 짓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도 다 제로 가는 거예요. 그쵸? 관역이 이렇게 큰 거예요. 화살 아무 때나 쏴도 다 맞아요, 그러면은. 요만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천간을 쓰면 격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성립하기, 양궁 선수들이 정제격이다 이러면요, 제가 뚜렷하면 아무 때나 쏴도 다 맞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약하면은 제 운에만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궁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올림픽 3관왕을 해도 그 다음 연도에 국대도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응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끔 운동선수가 상담을 와요. 야구선수가 왔어. 정제격이 타자다 이러면은 자기가 노린 공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정제니까 내가 원하는 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희관 같은 사람 만나면 열받는 거지. 막 100km 이상 직구 던지다가 60으로 오니까 이렇게 돌려가는데 느리게 오니까 한숨 쉬면서 이래요. 막
고무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정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격이 아니다, 식상격이다 이러면은 변하고 다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정제격 뭐 하면 좋아요? 투수가 더 낫지. 원하는 공을 뿌릴 수 있대. 제구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제가 강해야 제구력이 안정적이겠죠. 정제가 약하면 컨디션을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상관이 강하면 그 사이에서 컨디션을 많이 타는데 잘 되는 날은 날라다니는 거야. 이거 막 상관이 세니까. 근데 상관까지 약하고 쟤도 약하면은 그 갭이 엄청 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몇 번 있었어요. 이거는 응용력에 달렸어요 사실. 제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다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을 쓴다, 정제가 있다, 반드시 제의 파워, 상관이 얼마만큼 왕하고 둘이 얼마나 생설이 잘 되는지 다 따져야 된다. 근데 그것만 어쨌든 잘 된다 그러면 정제격에 입각했을 때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제격은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한다. 준비가 안 됐을 때 결혼 못 해요. 그래서 어때요? 나이가 다 늦어요 요즘에는. 집안에 돈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나이가 늦어요. 남자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 능력이. 여자는 남자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을 쓴다 그러면은 같이 하자. 이게 가능하다. 식상은 같이 만들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조금만 합의 보면 되는 게 식상들이에요. 상관이 있으면은 식신보다 나은 건 뭐예요? 별의 별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써요. 쟤를 얻기 위해서. 하다못해 해외로 나가자 이럴 거면은 간호사야 예를 들어서. 식신생제는 어때요? 간호사 직업 내가 하는 거에 입각해서만 생각하는데 상관들 어때요? 해외 가면 되지. 해외 간호사 돈 많이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 산다. 대신에 제가 뚜렷해야만 한다. 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정제가 돈이기도 하지만 빚이기도 해요. 이자를 감당한다 뭐 이런 거죠. 정제가 아니면은 몰라 파산해 이럴 수 있어요. 파산하고 회생하는 것도 다 법의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 정제격은 살까지 가야 돼요. 평가까지 가야 그렇게 과감하게 몰라 배째할 수 있는 거고, 살까지 안 가면 그렇게 안 갑니다. 보통. 그 옛날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이몽룡 씨라고 있어요. 하루에 아르바이트 10개 하는 남자로 유명했어요. 3억 빚을 갚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분 2시간 자면서 했어요 하루에. 그 사람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와 대단해요 진짜로. 그럼 다 갚았으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 똑같이 2시간씩 자면서 대장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 10년 동안 3억 다 갖고 막 울거든요. 감정이입이 엄청 되더라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감당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막 새벽에 목욕탕에서 이제 2시에 이제 청소 끝내고 거기서 한 4시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떡 배달을 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졸리니까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그 죄예요. 정제가 아니면 죽었다 깨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식신격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살을 뭐 이렇게 극하거나 이런 구조라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식상이 있다는 거는요 결혼 준비가 끝났다. 정제격에 식상이 있으면 결혼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된다. 상대방은 왜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게 숫자로 보이잖아요. 집이 있거나 뭐 돈이 있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정제격에 식상만 있어도. 그리고 정제격에 식상이 있다는 건요 부모님에 대한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형성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줬다. 이렇게 정제격에 식상이 있으면 부모님이 왜 이 애가 정제격에 식상이 있는데 결혼 준비가 될까? 부모님이 계속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거는 부모님의 역할하고도 연결이 돼요. 환경이잖아요. 정제격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환경. 정제적 환경이니까 뭐예요? 자산이나 이런 생활 이런 거에 대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해온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부모님이 어쨌든 죄를 만들면서 살아요. 정제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부모님이 그걸 잘 감당한다. 그럼 정제격인데 식상이 없으면 부족한 집안이죠. 돈이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여유가 없는 집안이다. 그런 걸 알려주지 않는다. 콩가루 집안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잘 맞아요. 정제격인데 식상 없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이러면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런 얘기 대놓고 하지 마시고 운도 봐가면서 이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식상 쓰면은. 왜 이 사람이 하필 준비가 돼 있고 성실하게 살아왔을까? 부모님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식신이면은 부모님조차 근면 성실하다. 그걸 보고 잘한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뭐 되게 힘들잖아요. 그걸 봐온 거예요. 상관이면은 부모님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쟤는 만들어 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직업군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결의 집안에서 격을 본다는 건 집안을 보는 거예요. 집안을 보는 거예요. 집안. 특히 제 관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소화하는 집안이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연애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하겠죠. 그러니까 정제격인데 목적이 없는 연애를 하겠어요? 안 해요. 제격들은 그냥 좋아서 만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제격들은.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제격이 아니라 그 임수일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남자가 딱 봐도 임수일관 같아요. 그냥 하는 짓이. 예. 그리고 박해리도 실제로 임수일관이래요. 그러니까 찰떡인 거예요. 임수일관 같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임수일관이 하니까 너무 찰떡이에요. 보면은. 약간 능글능글하니. 그거는 이제 그 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죠. 그게 제가 목일 수도 있고 일간이 목일 수도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라서. 그래서 정제격의 식상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연애 끝에 결혼 가능한 격 중에 하나다. 식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성장하죠. 학생일 때 만났는데 나도 취직하고 얘도 취직하고 서로 알뜰살뜰하고 뭐 데이트 통장 만들어 쓰고 하다 보면은 야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결혼 빨리 하자가 되는 게 정제격의 식상을 쓰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해요 보통은. 식상인데 연애 결혼을 해야지.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식상들은. 이게 식상이 이제 그 애정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능한 게 있죠. 정제격의 정관이죠. 정관도 뭐예요? 이거 상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애 없이 결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이렇게 뭐 결정사 가서 그냥 결혼하시면 되겠네. 한 100일 정도 만나고 결혼하세요 이러면은 아, 어떻게 100일 만에 결혼을 하냐고 막 그러는데 얘는 가능해요. 이 구조는 가능해요. 그 보면은 가끔 뭐 사계절 다 만나봐야 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따져야 되고 이거는요. 이거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 구조는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야 너 얘 만나서 결혼해 하면은 결혼하면 좋아요 그냥. 다 이미 검증이 끝난 거. 관으로 됐는데 누구 검증이 끝난 거예요? 사회적 검증이 끝났잖아요. 네. 자, 식상은 재를 다루는 거라고 했어요. 관도 재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다루는 주체가 다르죠. 일간의 에너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관이니까 제도, 집단, 뭐 부모님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를 다룰 수 있는, 재를 맡길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의 에너지로 다루는 거예요. 자,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 외부의 에너지로. 자, 그래서 이 관으로 되어 있다는 건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분위기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때요? 이런 구조는 결정사 가면 끝나고요. 한 방에 그냥 내가 원하는 남자가 나타나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조건을 이중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재적인 조건, 여기는 뭐예요? 직업적 조건, 스펙, 배경, 집안 이런 거 다 따지게 돼 있어요. 책임인데요. 감당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책임의 의무까지 붙었어.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식상하고 달라요. 식상은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즐거움 같은 것도 있어요. 돈 버니까 즐겁다. 다 식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정제는. 근데 관으로 있으면은 이게 즐겁다라는 말은 안 붙어요. 내가 쟤를 더 소유한다고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이 구조는요, 굳이 맞벌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식상은 뭐예요? 결국에는 쟤에서 머무르니까 얘가 커져야 돼요, 점점. 근데 관으로 가는 건 뭐예요? 얘는 설기되고 얘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내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는 재생관이 있으면 내조를 요구하고 맞벌이를 굳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더 벌 수 있어. 이런 개념이 돼요. 그게 맞죠? 이 구조는. 식상, 생재, 재생관까지 있으면 맞벌이도 해야 되나? 어떤 거에 에너지가 더 큰지 그때 이제 신왕, 신약 따지시라고요. 뭐가 왕하고 뭐가 약한지 그때 따지세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조할 준비가 됐다.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심껏 다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긴 하죠. 뭐예요? 사회생활을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동반으로 어디 모임을 나간다던가 뭐 직장 이렇게 뭐 어디 저기 막 직장에서 어디로 야유회 간다 이럴 때 따라가서 이렇게 옆에서 내조해주고 고기 구워주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재생관들이 하는 짓이에요. 잘해요. 그래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근데 애정지수가 높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애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연애도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할 때도 요거 두 개로 하는 거. 책임과 의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뭔 짓을 해요?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거 있죠? 정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 편제 정관이면은 그렇게 안 해요. 할 수도 있는데 정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편제는 그냥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응원봉 들고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얘가 좀 웃긴데 와이프가 편제하고 살이 있어요. 이 기저귀를 막 갈아야 되는데 나 못 도와준다니까 옆에서 응원해주래. 그냥 자기가 할 테니까. 얘는 여자인데도 그런 게 있네. 약간 예. 그냥 응원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해줄 게 없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다니까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정제가 남자한테 내조를 하는 거는요. 남자가 이제 지친 몸을 끌고 왔을 때 식사 준비해놓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고 편제는 뭐예요? 말 한마디예요.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 음식보다는 뭐를 꺼내와요? 술을 꺼내오지. 둘 다 있으면은 음식과 술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쟤는 혼잡되면 좋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관을 봤을 때 쟤 혼잡되면 편제로도 하고 정제로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편제격은 살림이 조금 떨어지고요. 정제격은 말이 필요한데 말을 잘 이렇게 못 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필요한 말 잘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로 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연애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구조는 연애할 때도 어때요? 이 사람이 결혼 상대인지 아닌지 자꾸 가늠하면서 본다니까요. 그리고 정제격들은 언제 연애가 제일 많이 끝나요? 힘들 때 연애가 제일 많이 끝나는 게 정제예요. 안정이 안 돼 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정제격 남자가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건 내가 힘드니까,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여자 정제격 같은 경우는 네가 좀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준비된 남자를 찾아갈게의 의미가 더 커요. 그래도 식상했으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죠. 이렇게 가 있으면은 같이 해결 뭐 없어요. 외부의 에너지라니까요. 쟤를 감당하는 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자이고 정제격에 재생관이 돼 있어요.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근데 집에서 엄마가 이제 오는 거지. 와가지고 봉투 하나 내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이러면 헤어지죠. 헤어져요. 여기는. 네, 여기는 헤어져요. 식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애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제격 중심을 봤을 때는 식상이 중요해요. 인성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식상을 사랑을 주는 거다, 뭐 인성이 받는 거다 얘기하지만은 제격, 그러니까 격을 놓고 봤을 때 상신이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에너지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특히 정제격 같은 경우는 식신까지 붙기 때문에 그게 더 커요. 일단 한번 정해놓잖아요. 얘랑 결혼을 꼭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게 정제격들이에요. 많이 매달리고요. 집착하고 이게 다 정제격입니다. 변제격은 집착 안 해요. 엄청나게 쿨해요. 너만 있냐? 제일 많이 한 말이 너만 있냐? 정제격은 너밖에 없다. 이미 달라요 그게. 결혼 누가 더 잘해요? 정제격이 잘해요. 정제격이 잘해요. 그냥 우리가 결혼을 잘한다는 거에 기준을 어디에 둘까인데 해로 하는 거에 기준을 봤을 때는 정제격이 훨씬 잘해요. 싫어도 같이 사니까. 편제격은 싫으면 바람나지. 싫으면 바람나는 게 편제격이에요. 정제격은 바람까지는 잘 안 가는데 만약에 정제가 바람 핀다? 이혼을 각오한 거예요. 그거는. 이혼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미 실제 결혼 생활 파탄 난 상태에서 바람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편제는 뭐예요? 집도 유지하면서 이게 없잖아요. 이게 약하잖아요. 네.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정제격으로 봐도 돼요. 예. 경금이라는 소리잖아요. 인성에 기반한 정제네요. 그러면은 원래 제극인인데 친한 거예요. 인성이랑. 자, 그러면은 남자가 경금이고 을미예요. 배우자예요. 그쵸? 여기는 엄마죠. 이거 자체가 이미 갈등이죠. 제극이니까. 배우자하고 엄마의 갈등인 거예요. 이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들한테 여자가 둘이 붙어 있는데 한쪽은 엄마이고 한쪽은 마누라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 영향이 컸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여기 영향이 커지면서 이렇게 극하죠.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한테 여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엄마랑 마누라가 자리 싸움 하는 게 제극인이고 고부 갈등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부 갈등 있으면은 엄마 잘못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100% 엄마 잘못이다. 아니 누가 먼저 죽냐고. 엄마가 먼저 죽잖아요. 그럼 마누라한테 우리 아들 부탁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마누라가 우리 아들을 막 어쩌고 듣어보면 그거 잘못됐는데 이거 근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아들한테 잘못돼도 네가 마누라 말 그래서 잘못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관계는 어때요? 편하잖아요. 을목일자에서 미토가.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자가 나보다 더 엄마처럼 따를 수 있어. 편하니까. 편지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 그쵸?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요. 우리 엄마를 친구처럼 대하는 배우자를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 만날까요?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응용해서.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주는 이렇게 구성이 아주 아름다운 구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을목이 막 지랄 발광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이거는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둥으로 있는데 안 만날 수도 없고 이게 차라리 저 멀리가 있으면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둥을 쓰면 맨날 마주쳐야 되는 좀 친가랑 가깝네? 이런 얘기 하는데 가까운데 막 사이가 안 좋겠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제격인 경우에는 뭐예요? 재생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이 쟤보다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오래 있으니까 내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관보다는. 내 의지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은 반드시 왕해야 돼요. 반드시 왕해야 된다. 격이 뚜렷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신이 잘 돼 있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상신이 잘 돼 있으면 안 망해요. 근데 격이 왕하고 상신이 약하면 상신이 힘들 때마다 망한다니까요.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깨진 그릇이라도 전시가 되면 돼요. 옛날에 그 예수가 바나나 하나 전시해놨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걸 홀라당 먹어버렸잖아. 되게 비쌌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사주적으로 생각해보면 막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그 누구야? 뱅크시인가? 뭐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유명하대요. 그림을 딱 팔았어. 근데 팔리자마자 갈았잖아.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야, 상신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면 저 짓을 해도 가격이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정제격인데 평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쟤는 살됐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거죠. 나의 목적지죠. 그렇죠? 목적지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근데 이게 설계된 거예요. 설계가 됐어요, 이게. 살은 쟤를 빨아가요. 홀라당 빨아가요. 쟤는 자기가 빨려 들어간지도 모르고 홀라당 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재생살들은요, 사고가 날 때 뭐에 홀린 듯이 사고가 나는 게 재생살이에요. 홀린 듯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돼버려요. 나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원래 안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정제의 재생살이에요. 교통사고 날 때도 그렇게 난다니까요. 막 평소에는 정말 잘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하는데 사고가 나고 막 이래요. 홀린 듯이.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한다? 결혼 당한다. 대체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애 생겨서. 잘 맞습니다. 정제격인데 재생살됐잖아요. 너는 결혼을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애가 먼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어쩔 수 없이 결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특히 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를 제가 선우쌤하고 작년 8월 달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너 애 생겨서 결혼했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맞아요, 이러고. 쟁살됐으니까, 정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평관은 내 의지보다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에서 벗어나 있는 에너지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죠? 뭐 어렸을 때 아빠 친구가 야, 네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크면 그냥 결혼시키자 이래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살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뭐예요? 여자라면 남자 의지로 가는 거고요. 남자라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니까 거의 애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재밌죠.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재밌지. 김치로 막 싸대기 때리고 이런 게 재밌지. 다른 건 재미없어요. 힘든데 감당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 익숙해져가지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가요. 네. 어렸을 때가 그렇지. 그 사랑과 전쟁 보면 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은요, 그 파격들의 형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파격은 저렇게 결혼을 하는 거구나. 네, 그럼 이제 그 스토리를 보잖아요. 아, 무슨 격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게 보인다니까. 재밌어요, 되게. 그러면 이제 공부가 그런 거에서 되는 거지. 이렇게 강의 듣는 걸로 안 돼요. 저 사랑과 전쟁 다 봤거든요. 근데 한 시즌 3인가부터 재미가 없어요. 1, 2가 제일 재밌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요즘 유튜브는 1시간짜리잖아 원래. 그걸 20분, 30분으로 20분으로 압축하거든요. 핵심만 딱딱 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냥 금방 가요. 시간 진짜 금방 가요. 하루 종일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런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고, 이거는 그냥 이제 그런 개념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상신은 아니지만은 결혼은 된다. 어쨌든 격의 구성이 되어 있고 격을 써주는 구성만 돼 있으면은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격은 뚜렷한데 상신이 아예 없다. 불가능이다. 운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도 유지가 오래 안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궁합을 보기 전에 각각 개개인으로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신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없는 사람 만나야지.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동지론이죠. 파격끼리 만나는 것도 동지론이고 성격끼리 만나는 것도 동지론이죠. 그렇게 하면은 인연이 크고 오래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만나야 돼요. 무관이면 누구 만나라? 무제 만나라. 무식상이면 무인성 만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사라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대원에서 상신이 빵 들어왔네? 헤어지고 잘 나가겠죠. 재혼하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나겠죠. 그래서 잘한 이혼이냐 못한 이혼이냐 이것도 이제 거기 사주 안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을 볼 때 막 자꾸 이 사람이 어떤 모양인지 안 보고 막 그냥 겹쳐서 보려고 해요. 야 네가 오가 있고 얘가 미가 있으니까 오미 합이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게 개판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안 맞아요. 죽었다 깨나도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에 근원적인 게 우리가 띠로 보는 거잖아요. 띠로 상업대인데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해요. 야 그렇게 따지면 너는 모든 이 띠가 다 맞는데 아래 위로 맞잖아요. 아래 위로 4살 연상도 되고 12살 연상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아니 합의인데 왜 안 맞아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원진인데 왜 잘 맞아요?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단 사주 안에서 그 개개별적인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궁합만큼 중요한 게 세운이에요. 세운. 연운이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궁합이 어쩌고저쩌고 간에 올해 안에 결정하겠구나가 보여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맞으면은 깨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바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원국에 뭐 대운 세운까지 따진 뒤에 궁합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봐야지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럼 이제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야 성격 뒤지게 안 맞는데 해로 하실 것 같다고. 네. 뒤지게 싸우면서 80까지는 가실 것 같다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네, 결혼해서 좋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정제격이 아까 그런 구조면 좋아요.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혼에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별로 틀어보니까 싸울만도 한데 아니 내가 내 생각을 얘기 안 하고 내 생각이 없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시키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시켰는데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관들은 뭘 하냐면은 공동의 약속들을 해요. 약속을 만들어서 같이 지키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약속을 만들어 지키는 거. 근데 결혼이 어쨌든 재관인데 그런 게 다 벗어나 있다. 파격이면 벗어나 있는 거고 시장인데 성격 아니면 벗어나 있는 거죠. 그때 자기 내키는 대로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내키는 대로 하니까. 좀 이따가 편제격